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택 편견 했고요. 이제 그 정보 편견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연구 대상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부정확해서 잘못 분류됨으로써 생기는 편견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 중에 확인 바이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바이어스는 특히 코호트 연구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연구자예요. 그 노출군이 있고 비노출군이 있으면 누구한테 더 신경이 쓰여요? 노출군한테 신경 쓰이잖아. 빨리 이 노출군이 다 그 병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먼저 전화하는 게 노출군부터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뭐 이상이 있진 않으세요? 자꾸 연구를 이렇게 물어보고 비노출군한테는 가끔가다 연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확인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소실 바이어스가 있고 또 하나는 회상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은 의미인데, 기억 소실 바이어스는 기억이 없는 거지. 아까 제가 환자 대조군의 과거를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환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또는 회상 바이어스는 뭐냐면 그거와 관련된 기억을 약간 오버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팠는데 엄청 많이 아팠어요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 회상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한 70세 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분명히 그 질병으로 입원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연구해서. 근데 그때 입원하셨더니 했더니, 내가 언제 입원했어? 나 병원에 입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그분이 한 일주일간 입원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입원조차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 소실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건 넘어가시고 볼 것만 보겠습니다. 측정 바이어스 있어요. 측정 바이어스. 얘는 다른 쪽에서 워낙 시험에 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측정 바이어스는 뭐냐면 설문조사 또는 질문 내용이 매우 민감해 또는 개인 생활을 언급하거나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약간 얼머무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는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세요? 라고 하면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쟀을 때는 62.5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냥 60대 초반이에요. 50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측정 바이어스가 발생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부부 관계를 조사할 건데 20대 부부, 30대 부부, 40대 부부야. 그러면 이제 30대 부부한테 전화해서 이제 전화하거나 앞에 조사할 때 지난 1년간 지난 한 달간 부부 관계를 일주일에 몇 번 하셨어요라고 하면 제가 월요일 날은 했고요, 수요일 날은 안 했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남들만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 바이어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읽어보시고 호선 효과를 좀 볼게요. 호선 효과. 얘는 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호선 효과는 뭐냐면 위험 요인에 대해 반복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변화에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호트 연구에서 이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코호트 연구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그럼 내 태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배웠기 때문에. 이거야. 이걸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계속 반복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 질병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거 보시면 코호트 연구에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게 호선 효과, 일명 전향적인 습득 효과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게 호선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바이어스. 시간 바이어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자 할 때 개인적 요인이 변화되거나 진단의 기준 자체가 변화돼서 생기는 바이어스도 있어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도 역시 코호트 연구에서 일어나겠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체가 나이가 들잖아. 그럼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진단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이럴 때 오는 바이어스를 시간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제목만 딱 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꾸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이게 이 제목 글자 갖고 유추가 안 됩니다. 이게 호선 효과, 이게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호선 효과면 그거라고 딱 머릿속에 떠올 수 있을 만큼 자꾸 반복해서 외우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이어스는 얘가 선택 바이어스인지 정보 바이어스인지 이거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버크슨 바이어스 하면 뭐가
뭔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건 어떤 연구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인지 바이어스 하면 이게 어느 바이어스에 속하고 어느 연구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교란 편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책을 74쪽이고요. 자, A번에 보시면 원인 변수와는 관련성이 있으며 결과 변수와는 인과관계에 있는 변수. 이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중간 매개 변수는 아닌 변수를 보면 뭔 소리야 이렇게 헷갈려. 자, 예를 들어서 저 뭐를 할 거냐면요. 요거 할 겁니다. 흡연하고 제가 폐암 간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연령을 볼 겁니다. 자, 요거예요.